제한된 시간 내에 멕시코를, 특히 내륙 지방을 여행하려면 차가 있어야 한다는 건 거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말해도 좋다. 멕시코 내륙 지방을 여행하는 재미는 뭐니 뭐니 해도 인적이 드문 작은 마을 같은 곳에 들르는 데 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일일이 버스를 타고 찾아다닌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버스를 타고 겨우 어떤 마을까지 갔다 해도 되돌아오는 교통편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이틀 후에나 나가는 차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이틀 동안에 오게 되어 있는 한 대의 버스조차 혹시 비라도 쫙쫙 쏟아져 내리는 날이면, 멕시코에서는 비가 갑자기 내리는 경우가 흔하다. 끝내 오지 않고 마는 때도 있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 즐거운 경험이 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여행자에게는 보통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아사카에서 4, 5일 동안 느긋하게 지내면서 버스 여행의 피로를 풀고 나서 태평양 연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푸에르토 안헤를 거쳐 치아파스주의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라는 꽤나 긴 이름을 가진 도시로 향했다. 태평양 연안을 떠나면 금세 산속으로 들어간다. 지도를 보면 잘 알겠지만 할리스코 중에서 오아사카, 치아바스주에 걸쳐 바다와 맞닿는 곳에 평지라 할 만한 데는 거의 없고 해안선과 산지가 거의 있다시피 이어져 있다. 험준한 시에라마드레 산맥이 태평양의 파도마기처럼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얼마 전까지도 무더운 해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문득 정신이 들고 보니 어느새 벌써 싱그럽고 서늘한 산속에 와 있음을 느낀다. 산에 들어가자마자 기온이 갑자기 쑥 내려간다. 풍경도 확 바뀐다. 식물의 종류도 바뀌고 밭의 농작물도 달라진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사람들의 표정도 바뀐다. 오지로 들어갈수록 독특한 의상으로 몸을 감싼 원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띈다. 구름이 낮게 흐르며 산자락을 조용히 적시고 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나라에 들어서 있음을 실감한다. 치아파스주는 원래 그 전에 살던 원주민이 아직도 강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메스티소, 스페인계 혼혈 주민과 어울려 사는 걸 싫어해서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을 고수하고 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원주민과 스페인 사이에, 그리고 나중에는 원주민과 메스티소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가 되어왔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 긴장된 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남아있다. 이 지역에 스페인의 콩키스타도르 침략자가 쳐들어온 것은 1523년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 토지를 몰수해서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려 그 토지를 경작했다. 원주민들은 그때까지 살아왔던 마을로부터 좁은 산지사의 정착지로 강제 이주당하고 거기에서 병사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살았다.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당하고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했다. 원주민들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당했는지 그 인구의 급격한 감소만 보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스페인인이 땅을 정복했을 때 치아파스에 살던 원주민의 수는 약 35만 명이었으나 1600년에는 그 수가 9만 5천 명으로 대폭 줄었다. 스페인인이 구대륙에서 옮겨온 전염병도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겠지만 그렇더라도 너무나 극심한 인구 감소였다. 원주민들이 얼마나 소모품으로 다루어졌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원주민들의 편을 들어줬던 사람들은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스페인 본국에 그들의 궁핍한 처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가까스로 노예 제도를 폐지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때가 1550년이었다.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 긴 이름이기 때문에 라스카사스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지명이다.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예속 상태는 별로 바뀐 것이 없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곤 했다. 1712년 첼탈족 중 한 소녀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더니 스페인인에게 맞서 무기를 들고 일어서면 원주민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찾아올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일어섰다. 그러다가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1869년에는 초칠족의 마을에 피에드라스 아블란테스, 말하는 돌이라는 기적의 돌 3개가 나타나자 그 지방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돌은 흑요석으로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돌들이 사람들을 향해 반란을 일으켜라, 너희 자신들의 토지를 되돌려 받아라 하고 알려주자 사람들은 그 돌의 계시대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반란 역시 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원주민들이 살육당했다. 아직까지 그러한 긴장 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치아파스 주의 토지 중 절반 가까이가 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메스티소 지주 계층의 소유로 되어 있다. 그들은 경제력과 정치 권력, 경찰력을 통째로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원주민의 지도자들이 일으킨 토지 반환 운동은 지주들의 강력한 힘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금까지 약 20여 명의 초칠족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 살해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가 이 주의 내력을 이렇게 길게 쓴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는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거기에 배어있는 사물의 의미와 상황을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치아파스는 역사에 짓밟히고 무력에 의해 침략당한 땅이다. 그곳은 가난한 땅이요 모순과 비애로 가득 찬 땅이다. 한 발자국만 들여다보면 여행자는 그런 환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빈곤은 극단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치아파스 주민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치아파스에 발전소가 없는 건 아니다. 강에는 큰 댐도 있다. 하지만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대부분 다른 주로 보내지고 정작 치아파스 주민들에게까지는 좀처럼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멕시코가 안고 있는 2가지 큰 문제, 즉 인종 간의 뿌리 깊은 대립과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심각한 문제를 넘어서 이 지역에는 뭔가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 듯하다. 거기에는 슬픔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치열함 속에 고요함이 있으며 가난 속에 포근함이 있다. 이렇게 글로 써버리면 어쩐지 묘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 분위기를 접해보면 아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 여행에서 멕시코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녔지만 이 치아파스만큼 내게 강한 인상을 준 곳은 달리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계획했던 예정보다 더 오래 그곳에 머물렀다.